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에 36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과 경영의 비책을 36개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36개를 가지고 인생과 경영의 비책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36개를 서로 크로스, 서로 겹쳐가지고 서로 구사를 해보면은 즉 36개를 단선적으로 차례차례 1번부터 36번까지 계책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계책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2개씩 또는 3개씩 또는 이 계책 저 계책을 서로 엮어서 구사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영과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적정계 제 4번째 계책이고 36개 가운데서는 10번째 계책입니다. 소리장도라는 것입니다. 웃음 속에 칼을 감추어 두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살벌하죠. 이 소리장도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36개 10번째 계책은요. 신당서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 이의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의부의 별명이 소중도, 웃음 속의 칼 또는 인묘, 사람은 사람인데 살쾡이처럼 아주 음흉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인물을 묘사하면서 이의부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예 이 소리장도를 가지고 책 제목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Hide a dagger behind a smile이라고 해서 웃음 속에 칼날을 감추다 라는 뜻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36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계책 가운데 하나를 책 제목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소리장도는 뭐 원래 잔인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음흉한 사람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서는 웃음을 가지고 즉 고객이나 상대를 대할 때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딱딱한 표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경영과 협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책략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때 서방의 강대국인 진나라는요. 동방 진출을 위해서 획기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할 인물로 위나라 출신인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격적으로 기용합니다. 즉 외국의 인재를 기용했다는 얘기죠. 진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인 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사실 넘게 되면은 동방 진출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효산을 점거하느냐 점거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효산을 두고 싸우는 나라는 위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위나라의 오성이라고 하는 효산 가까운 성을 공략을 합니다. 그랬더니 위나라에서는 공숙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황을 맞이하게 하죠. 두 나라의 전투가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놀랍게도 상황이 뭘 하냐 그러면요. 편지를 보냅니다.
상황은 옛날에 위나라에 잠깐 있을 때 공숙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상황이 아주 저자세로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그리고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철수하고 철수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우호적인 회담을 한번 하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상황은 먼저 진나라 군대를 철수하는 척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공숙자가 정말로 상황이 군대를 철수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만든 다음에 회담장에다가 공숙자하고 만나기로 한 회담장에다가 진나라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공숙자를 포로로 잡고 효산을 완전히 점거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우호적인 편지, 즉 웃음 속에다가 비수를 감추어 가지고 효산을 점거하는 그런 소리장도의 사례를 남겼던 거죠. 경영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역시 호텔 힐튼이 되겠습니다. 1919년 창업한 힐튼의 성장 비결을 한마디로 꼽으라 그러면 미소 서비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힐튼의 경영자는 기업인 종업원들에게 오늘 손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느냐라고 묻고 시작하는 것이 하루 일과라고 합니다. 게스트, 손님을 내 호텔을 손님에게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라. 그리고 창업주 힐튼은 Be My Gues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그죠? 나의 손님으로 만들어라. 내 손님이다. 뭐 이런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미소를 지어라. 그러면서 내세웠던 모토가 인류 시설을 갖춘 호텔은 인류 미소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었고요. Be My Guest는 그런 기업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힐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처럼 떠받드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미소야말로 진정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아닌 도움을 주는 이미지로 성공한 기업들은 힐튼 말고도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우호적, 즉 미소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장도는 단박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략으로 소리장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같이 또는 경쟁하는 기업에게 한번 웃어 보였다고 해서 당장 그 경쟁하는 기업이 나에게 뭔가를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우호적 자세가 지속될 경우에 느리지만은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게 만들고 안심시키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웃는 동안에 갑자기 변화가 생겨버리면 웃음은 헛웃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믿게 만들고 안심시킬 수 있는 진실된 웃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사람은 웃음에 약하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리장도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책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상점에 가면은 모든 점원들이 웃지 않는, 미소 짓지 않는 점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웃음으로 상대를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웃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음 속에 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소리장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